인스타그램 스토리스 이제 넣어드릴게. 중간타로에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요즘에 좀 층간소음이 심해서 싸우시더라고 두 분이. 큰 소리로 복도에서 싸우시는데, 저도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좀 마음에 두고는 있었어요. 예. 저야 뭐 말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뭐 콩콩콩 이런 소리는 아니라도 뭐 문을 크게 닫는다든지 아이들이 뛰어논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듣고는 있었지만, 이제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밑에 참고 계셨던 분이 그 와이프분께서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좀 간호를 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쿵쿵쿵 이러니까 이제 짜증이 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문 앞에서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저것 또한 어떻게 보면 소음공해고, 왜 밖에서 안 싸우고 왜 복도에서 이렇게 울리게 싸울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한 분이 또 나와서 씻고 밖에 가서 싸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또 조용해졌더라고요.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이 층간소음이 없앨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걸 없애자고 하니 뭐 아이를 안 낳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시도 때도 없이 쿵쿵 때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자기가 좀 그래 쿵쿵 뛴다 싶으면 이제 밑에 좀 뭔가를 깔아가지고 좀 그런 걸 없애도록 해야 될 텐데, 서로가 노력해야 되겠죠. 서로가 배려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그러잖아. 기름값이 이제 2,000원 찍은 상황에서 모든 물류가 좀 망가지고 있고, 뭐 파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좀 배송 지연도 되고 있고, 말도 아닙니다. 그 와중에 뭐 노조들이 또 들고 일어났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을 때는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노동자들이 좋은 세상, 참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최악이겠죠. 노동자의 인권을 만드는 건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자가 들고 일어서 기업한테 요구를 하는데, 정당한 요구일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이득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득이 없는, 그렇게 이득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또 제시하는 게 노조라고 알고 있고, 협전의 민주노총이 북한과 연계가 돼서 지령을 받은 문서가 공개가 된 것도 있고요. 사실 노조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움직이기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노력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도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다 막아놨죠. 이제 집도 내 집대로 못 살고요. 국가가 이제 윤대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 땅의 5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금 더 들어와서 주택을 더 구매할 거라는 예상도 있고, 이미 제주도는 중국 땅이라고 100% 보고 있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저 서울에 있는데도 웬만한 데는 다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돈이 많느냐? 중국 은행에서 100%다 빌려서 그걸 삽니다, 할부로. 그리고 그걸 안 갚았을 때 중국 소유로 들어갑니다. 개인이 이제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그걸 노리는 거죠. 못 갚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떨까요? 뭐 중국 땅을 우리가 못 사는데 중국은 우리 땅을 사고 있고, 글쎄. 하여튼 불합리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 자체가 나오지 않을 정도 기가 막힌 상황인데, 거기다 지금 완전 무비자 자체가 아니라 중국인들을 이제 거의 전 국토에 무비자로 들어오게끔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한국의 군사기지에 대한 사진들을 중국인들이 다 찍어가고 있습니다. 좀 여행 온 사람들 중에.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폭행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무전지식도 뭐 생각한 대로 많이 중간중간 일어난다지만, 뭐 그거야 뭐 중국인들이 뭐 그런다기보다 한국인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먹튀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방하면 되죠. TV에 나오니까. 보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누구나 다 저희 세대하고 다르게, 저희 세대는 이제 맞고 자라서 그런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른들은 무서운 게 아니니까, 사람들 무서운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맞고 자라지 않은 세대들에 관련해서는 좀 온화하게 키웠죠. 군대에서도 고기 반찬을 안 내놓니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아니, 군대가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급식에 관련돼서도 말이 나오는 방법이지만, 군대는 저거는 전쟁과 관련된 쪽이 아닙니까? 그는 살인 병기를 만드는 데인데 보이스카우트도 아니고 반찬 투정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방부대 또 인원을 또 빼서 남쪽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AI로 뭐 도배를 한다는데, 확실히 방위 출신이라서 다르네. 군을 다녀보고 해보면 전방에 왜 병력이 배치가 돼야 하는지를 알 거고,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노조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적당한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차 보세요. 기계가 더 있다는데 막아서고 있잖아요. 파업을 한다고 해도 기계는 안 쉽니다. 아무리 느린다고 해도 기계는 안 쉬고 계속 움직이는 거고, 사람은 쉬어야 되는 거고, 그럼 결국 파업을 장기화를 끌고 갈 때 생산력에 사람이 딸리질 않는 이유가 없죠. 무조건 딸리죠. 그러면 이제 기계화 되고, 노조가 아무리 시위를 하고 고용 뭐 해달라 해도, 나라에서 뭐 복직을 시켜야 된다 해도 기계가 이미 차지한 자리를 어떻게 복직을 시킵니까? 그럼 어디 복직은 시키죠. 근데 이제 자리가 없겠죠. 놀고 먹고 돈 벌어 가나 그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기계를 도입을 하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그래서 구조 조정을 실시한다. 이게 노동자들한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을 로봇이 대처한다. 더 이상 일에서 돈 벌 데가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도 이제 저 정도면, 하청은 더 심하겠죠. 하청은 지금 불법 체류자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단 중국인들 자체를 안 되는데, 불체자 중국인 널도 넘쳐나는데, 베트남, 필리핀도 많고요. 러시아도 불법 체류자도 있더라고요. 참, 불법 체류자인데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지붕 이런 걸 물고 다니던데, 어떻게 물고 다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도 잘 멀기 힘든 건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러시아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도 하나도 못하는데, 그래도 정당하게 들어와서 취업을 한 분은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문화,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된다지만,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대적으로 좀 뿌리 뽑아야 그 자리가 나을 거고, 음, 제가 볼 땐 노조를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좀 민생지원금이 한 13조가 뿌려졌다라고 치면, 저 삼성노조는 지금 45조인가? 45억인가? 뭐 하여튼간 터무니없게 3배 가까이 이렇게 불어버리는데 지금 최악의 불경기입니다. 주식만 높아졌지. 그게 한국 돈으로 들어온다고 치면 그 값어치가 안 됩니다. 그럼 뭐냐, 노조가 얘기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얘기예요. 회사가 그만큼 충분히 대우를 안 해준 것도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지급을 했는데, 성과에 따른 것을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했는데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업한 거죠. 그럼 거기서 뭔가 괴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물가도 올랐는데 어떡하냐. 근데 물가를 삼성이 뭔 물가를 책임집니까? 나라의 물가는 정부가 책임져야죠. 정부가 물가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떵떵거리며 살면서. 북해안들만 살기 좋고, 북해안이 지나치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 이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 그냥 딱 도 하나 시 하나 딱 이렇게 있으면 딱 맞다고 봐요.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뭐 갑을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구 이럴 필요도 없고, 시까지만 하면 돼요. 이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세금을 뜯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 세금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번에 좀 석유 그 문제 때문에 돈을 푼다고 하지만 중국인들 위한 정책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TBS에 왜 그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호준 뉴스공장인가 뭐 그쪽에도 그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하여튼가 특히 우리는 이제 마약 수사는 검찰이 담당을 했었는데, 검찰청이 지금 폐지가 돼갖고 지금 검사들이 지금 다 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이 지금 활기치고 있습니다. 그 모르고 있으신 분들 많을 수도 있을 건데 정말 많아요. 뭐 베트남 클럽에서도 마약이 퍼지는 것도 있지만, 뭐 한국 내에 베트남 클럽이 있다는 자체가 베트남 애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지내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막 깃발 들고서 차량에 막 쫙 일렬로 막 행진도 하고, 성산일 실공 가니까 뭐 중국인들이 태국권인가 뭔가 그거 하고 있고 중국인 줄 알아서 그거고, 또 징기스칸 박물관인가 뭔가 그것도 있고, 거의 서귀포시 그쪽하고는 중국 나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혐오주의, 혐오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혐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혐오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가 잠식이 돼가고 있고, 국민연금이 갑자기 막 몇십만 원씩 나가고 있죠. 그게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이제 치료를 다 받고 나서 국내에 있어야지만 그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중국으로 날라버려요. 돈 못 받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5억짜리 치료를 받고 6개월간만 내고 건강보험료를, 그러면 그 나머지를 어떻게 감당해낼 겁니까? 그게 수십만 건이 쌓이다 보니까 그걸 한국인 안에 이제 다 부담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국민 건강보험 좀 이용해 먹기, 이런 조선족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다 퍼져 있고요.
또 이제 불법 체류자,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상대로 해서 봐도 지속해서 한국인들은 들어오게 되면 좀 쌀쌀맞게 대해서 내보내고 자기 사람으로 쓰게끔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형태가 갖춰져서 지금 조선족과 중국인들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애들로 채워진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생산직에 전부 생산직이 외국인이고 관리직만 한국인이고. 글로벌 시대에 뭐 좋습니다. 근데 중국인들만큼은 한국인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노마드에 똥을 싼다든지 길거리에 똥을 좀 싼다든지. 그게 아니고선 이제 한국인을 단체로 때리는 거 포함한 식당 안에서 금연 지역인데 거기서 담배를 핀다든지 한국인을 살해한다든지. 그렇죠. 지금 암암리에 한국인들이 살해당하는 거 모르시죠? 사람들이 지금 뉴스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데, 저출산이다 보여서 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 중국인들이 입국이 무비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은근슬쩍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뭐 프레임이다 뭐다. 근데 정작 그 중국 쪽으로 이제 납치당하는 영상도 많이 한국 내 영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치당한 사람들 다 중국 장기 기증한 데 가지고 나이와 그리고 키 몇, 몸무게 몇 이래가지고 제시를 한답니다. 괜찮냐, 이 정도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럼 바로 수술 들어간다는 거죠. 보통 장기는 구하기 힘들어서 이식 잘 못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게 된답니다. 무비자 이후로 갑작스럽게 늘었답니다. 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텐진 쪽에 무슨 병원이라는 것도 있고, 잠입 취재한 뭐 그런 영상도 있고요. 사람들이 다 가짜뉴스다 뭐다 얘기하지만 잠입 취재가 무슨 가짜였습니까? 실제로도 다 뭐 AI 조작이다, AI 조작이다 한 그 댓글도 보면 다 중국에서 댓글 단 겁니다. 중국인들 소유고 계정 자체가. 이제 중국인들이 오히려 신고를 통해서 자표를 찍어서 강제로 막 여러 사람 신고해가지고 그 영상들 지우거나 댓글들 지우거나 계정을 정지시키고, 심지어 자표를 잘못 찍어갖고 엄한데 댓글을 잘못 달아가지고 이 댓글은 이 기사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왜 달렸을까, 이런 것도 많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로 체제전쟁 중입니다. 체제전쟁이란 건 지금 현재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세운 자유민주주의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침투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어 중이고, 아마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국회의원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에 진출했던 사람들이 왜 자꾸 나와서 일반 사람이 돼서 매체를 다 퍼뜨리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 당에 있으면 돈 들어오지, 똥똥거리고 살 수 있지. 근데도 왜 그럴까요? 회의를 느껴섭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임진왜란을 예를 들게요. 왕과 신하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보좌관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전부 피난 갔을 때 사법체계라든지 상권분립이라 말한 건, 지금 현재 뭐 상권분립 다 무너졌지만 거의 그 당시에 그 상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피를 했습니다. 거의 다. 몇몇 사람들 빼고. 근데 그 몇몇 사람들 갖고 이게 지켜질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군인이 아닌 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나라를 지키겠다. 이거는 세상에 누구도 없거든요. 그게 뭐 개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그래서 심지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보면 여자들 보면 무기력하게 무너지죠. 한국은 안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복갱이 들고 호미 들고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때 여자들도 그때 밥 해주고, 밥 해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시죠? 버금이잖아요. 버금. 그냥 떡하니 뭐만 있어갖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밥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삶아서 해갖고 다 주고, 그 전쟁에 참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해도 여자들도 전쟁에 참여한 역사가 있습니다. 암암리에 여자들 중에서도 무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기록이 난다 있지만, 일종의 우리가 예전에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봤듯이 경찰을 돕는 그런 검객 뭐 이렇게 해서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막아섰다. 그러니까 그냥 그 동네에서 온갖 권력자들은 다 나갔지만, 그 공부를 좀 했던 사람, 일반이었던 사람, 변호사급이겠죠. 검사 이런 사람, 법무사 이런 친화적인 사람들, 왜냐면 그 대응에서 아주 싸워지니까. 근데 이제 검사 이런 쪽, 경찰 이런 쪽은 다 날아갔으니까 도망가고. 그걸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국민들이 일어난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국민들이 맞는 거고,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그게 100% 맞냐? 지금 시대에서는 틀립니다. DNA의 그 DNA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아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이 한데 뭉쳐서 여기저기서 좀 단체로 일어나고 있는데 뉴스 하나 안 나오죠? 암울합니다. 이게 통치죠. 통치란 공산주의 국가에서 언론을 이제 통제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안타깝네요. 점차 잠식이 돼가는 걸 보이고 있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일본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컴퓨터와 그다음에 돈을 무기로 삼아서 중국한테 침식이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침식이 당하고 말고 뭐 상관없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국 딸 못 산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상호조약, 너도 살 수 있으면 나도 살 수 있다, 이게 돼야죠. 아무리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지금 대량의 사람으로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한 1억 명 정도가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홍콩이 그렇게 잠식이 됐습니다. 그렇게 홍콩이 중국의 자치구가 됐거든요. 지금 그 트리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한국에. 무력으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원으로 밀어쳐서 투표권을 주고 투표를 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중국의 자치구로 만든다. 50%가 넘어가면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억 명을 지금 넣는 겁니다. 6월에 개정을 하려고. 그때 6월에 또 법이 개정이 되면
그 뜻은 이제 중국의 자치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죠. 현재 또 그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단체들은 지금 돈을 받았다, 공산주의 국가에 돈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추적을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의 뒷돈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중국의 정부력은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나죠. 그런 거 봐도 이제 슬슬 미국조차도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한국에서 모든 언론에서 통제를 하는 걸 봐도 거기다 돈을 자꾸 뿌리고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돈 주면 더 좋지. 근데 그 다음에 물가는 어떻게 오르는지 보십시오. 작년에 민생지원금 뿌렸는데 지금 물가가 또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도 뭐 밥 먹는 데 쓰는 데만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외식이 안 됩니다. 자영업 다 죽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해 돈을 이렇게 뿌리면 내년에는 그냥 자영업 전체가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내년에 임대가 더 늘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영업은 생존이 안 된다 알고 이제 대놓고 이제 국가에서 가만히 그걸 두겠죠. 그럼 중국인들이 그걸 사겠죠. 다시 또 중국인한테 월세 내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건물주들이 한국인으로 있다 해도 공실이 많아지면 힘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매를 내놓겠죠. 건물통으로 중국인 사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전체가 다 중국 땅이 돼가지고 중국인 주머니로 한국인들이 돈을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 거짓말일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간 타론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면 펼쳐놨습니다.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면 공개했습니다. 앞면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 있으면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카드 부분 공개했습니다. 타임라인에 랜덤을 찾아가서 자기 먼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목 뽑으신 분,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느냐 했지만 현실적인 안정, 돈이 안정적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또 안정적인 연애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봤을 때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 뭔가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장이라도 빠르게 진행시키라는 얘기죠.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심판카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어떤 통보 데널리선 어떤 통보를 받았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큰 결심만 있지 어떤 행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봤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막상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등한 다리가 좀 경광선 안 좋을 거고. 자, 속마음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을 맬까요? 짝사랑 혹은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앞자까지 참고 있는 거, 둘 다 칼이죠. 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있다. 제 카드 무엇을 맬까요?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해 가고 있다. 마음의 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생각도 너무 많고 감당해야 될 것도 많고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안고 있죠. 자, 저 카드 무엇을 낼까요? 완전히 모든 것이 들어간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불같은 성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집착, 미련 혹은 빚이 있다라는 것, 빚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미련과 집착이 있다라는 것. 집착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자, 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마음이 답답하다. 장시간 답답한 건데 그래도 감정의 여신이기 때문에 감정이 불안한 쪽으로 흐르는 거죠. 넘쳐흐르는 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답니다. 마음속이. 그럼 여기서 조언. 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소심하게 지켜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소심하게 지켜볼 때가 아니라 뒤를 밀어서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속이 시커멓게 따라가고 있고 그것 또한 자기가 스스로 원하고 있고 주위 환경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욕망의 카드 데빌이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온통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또 욕망이 그만큼 쌓였으니까 이 카드가 나왔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 일이 바쁘답니다. 정신없이 바쁜데 내가 또 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바쁘다. 자, 그렇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절대로 몸도 마음도 지쳐서 너무 지옥 같구나 라는 생각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해가 뜨고 있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직설적인 한번 날 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과감하게 나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드러내라. 앞만 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나의 냉철한 생각을. 저 자체는 상당히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죠. 공기 속성이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앞만 보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뒤를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 여태까지 제 영상을 보기 전까지 이렇게 심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했다 라는 의미도 있고 더 이상 뭔가 끝을 봤기 때문에 벽 앞에 선 느낌.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땐 트라우마에 빠져 있고요.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자기 스스로도 내 자신을 깎아먹는 생각. 나는 아니야.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런 우울증에 빠져 있죠. 왜 그러냐? 소심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미래를 꿈만 꾸고 있다. 서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꿈만 꾸지 말란 얘기예요. 행동으로 뭔가 하셔야 된다. 주위 상황,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냉철한 생각, 그리고 연인 카드기도 한데 그 생각만 가지고 있고 행동을 아직 안 하고 있고 말로 안 하고 말하고 싶은데 속마음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자꾸 뒤를 미루고 있고 일단 그 각오는 다졌기 때문에 나무 2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바닥이 떨어졌기 때문에 틈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미래가 오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일주일을 가면 일주일 동안의 상황은 겉으로는 웃고 떠들고 즐기고 사람들과 얘기 잘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다. 속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엇입니까?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고 제대로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인 거죠.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상처,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또 있고 제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리고 이 트라우마 때문에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자, 저 카드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죠. 속마음에서.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뒤를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 좋은 감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대놓고 말 못하는 거죠.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현실적으로 힘드냐? 상대방이 내 얘기를 거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언,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 만족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그 불안한 감정이 서울수기 있잖아요.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시간 고민하지 말라. 근데 장시간 지금 마음속에 두 가지가 이제 생각이 지금 계속 결정이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두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니까. 자, 이번 주 좋은 점 무엇일까요? 어디론가 또 끌려간다, 누군가한테 끌린다, 혹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래요. 물론 아쉬워서 뒤돌아보겠죠. 근데 떠나가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제 떠나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것이다, 좋은 일이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노는 것이고요. 계획하는 거, 마음속으로 혼자서 계획을 하는 거, 돈이나 사람 문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저 돈이나 사람을 내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버리고 그냥 행동을 옮기시면 돼요. 뭐 생각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냥 행동을 옮겨보자. 아직도 이게, 자, 직설적인 한마디, 대체 난 뭘 어떻게 되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지금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안 돼. 혹은 뭐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 이걸 한순간에 무너뜨려라. 내가 생각했던 건 환상이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니까 다 깨우시고 그냥 다 깨어 부수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냥 마음속 깊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번 카드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 트리스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이렇게 자신감은 넘쳤고, 그리고 자기가 예쁘다 혹은 자신이 멋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만 하고 행동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자신감을 놓으시는 거죠. 관계 지향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답답하다, 왜? 짝사랑 혹은 마음속에서 절대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다고 혼자서 그 말을 안 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는 관계 지향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나쁘진 않지만 감정을 자꾸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을 조절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현명한 생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언을 봤을 때는 집착 미련을 갖지 말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 돈을 내가 악착같이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라는 얘기도 돼요. 지금 현재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뒤를 미루고 있다, 혹은 어떤 의지만 다지고 있고 자존감은 바닥이지만 그래도 의지를 다했다는 것 자체가 한 칸 앞에 서 있죠. 그래서 나무 앞에 서 있지만 좋은 미래를 꿈만 꾸고 있지 뭐 어떻게 바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짐만 했다는 거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속마음은 공황장애가 왔네요. 끝도 없는 장애물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불안한 감정이 수시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인지 다인지도 몰라요. 개인지 늑대인지도 모르고 지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끝에 갔을 때 그래도 빛이 아까 보이는 끝에 가서야 그나마 빛이 보인다. 그리고 일주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답답해 죽습니다. 그냥 깜깜하고 답답하고 풀리지도 않고. 자, 그렇다면 속마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 저 카드 무엇을 낼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 돈을 만들 수 있을까를 혼자서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감은 거예요.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정적이네요. 예, 꿈만 꾸고 있고 상상연애만 하고 있고 뜬구름을 잡고 있고 자신감이 바닥이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죠.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갇히고 있는 것.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냉철한 모습을 겉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속은 안 그렇다. 사랑을 재가면서 칼자루 내가 쥐고 있다. 뭐 소송도 포함되고요.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시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자,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SNS 염탐이라든지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 있고 마음을 전부 숨기고 있대. 하지 말래요. 여기는 오히려 관심을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아예 안 주고 있고 사람을 재고 있죠. 저를 떠주고 있어요. 사람을 재시는 거네요.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간다는 생각버리라는 얘기네요. 천천히 다가실 필요가 없답니다. 부드럽게 뭐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대요. 자,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데스 카드. 뭔가 힘든 게 끝났다는 카드입니다. 이제 힘든 거 끝, 이제 좋은 일 시작입니다. 해가 보이고 있다. 여태까지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피할 수도 없었어요. 죽음의 통로를 지나서 이제 해가 떴답니다. 그게 좋은 일. 자, 이번 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과감하게 행동하지 말라. 과감하게 행동하지 하면 안 된다라는,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데 그 거의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고 하냐. 천천히 부드럽게 전달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대방을 나의 생각을 강압적으로 이제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할 말만 딱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냉철한 한마디. 맞죠. 냉철하게 한번 얘기한다고. 내 생각만 얘기를 하면 돼요. 내 생각이 이러니까 너 생각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딱 질러놓고 마는 거예요. 난 이렇다 끝.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드리스트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이러지도 없다고 저러지 말다고 생각만 이렇게 많았다. 풀리지도 않는 생각을 깊게 했다는 거죠. 일만 열심히 했다는 것도 돼요.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현재는 오래 집었다고 생각했지 막상 운동을 하려니까 생각 더 하려고 하죠. 이렇게 많이 했는데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다리가 또 안 좋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찍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이유는 힘카드. 자꾸 욕망을 달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내가 안고 가야 될 욕망이고, 그래서 잘 달래보는 걸 계속 하는 거죠. 내 욕망을 달리고 왜 그러냐, 섣부른 행동일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섣부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불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행동부터 옮겨볼까 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급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송이 걸려 있거나 혹은 마음을 숨겨놓고 겉으로 내색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냉철하게 보이고 있다. 저울을 들고 있는 거 봐서는 냉철한 모습만 보이고 있고 마음은 절반 정도 숨기고 있는 거죠. 사람을 재고 있습니다. 속마음 보고 있습니다. 속마음은 올해 이제 혼자서 다 많은 걸 짊어지어 가야 된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감하게 들고 가고
있긴 하죠. 너무 버거워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생각, 일 이런 것들. 일주일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심판카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더 이상 뭐 벽에 가로막혀서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부활이냐, 경계선인 거죠. 하나는 부활, 하나는 벽.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 생각 깊이 안 하면 돼요. 간단해요. 불가능하면 생각 간단하게 하면 돼요. 자, 속마음 볼게요. 속마음. 저 많은 나무들 무엇인가요? 어떤 큰 결심만 세우고 행동을 안 하고 있다. 이 카드는 무엇입니까? 속에서 온통 방법만 찾고 있다. 하지만 그 어마무시하게 정보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현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정보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 마음속 안에서 방법을 찾고 있다. 화미 운전자 카드.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전파. 이것도 메이저인데 교환 카드 자체는 설득력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하소연할 때가 필요하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소연을 할까라고 깊게 생각하는 거죠. 전파라는 의미가 또 열쇠를 해결의 열쇠를 찾기도 합니다.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저 전파 무엇이냐고 도대체. 과감하게 어떤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싶다. 사람들한테 앞만 보고 달리고 싶다. 툭 던져놓고 끝. 자, 저 카드 무엇이냐고. 현실적인 문제가 살짝 움직이다. 이것도 두 개네. 절도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고, 저는 돈을 계속 회전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번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을 가지고 절제를 하거나 사람, 돈 두 가지를 다 갖고서 살짝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거 카드 보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게 급하게 행동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할 필요 없대요. 과감하게 이렇게 뒤를 생각 안 하고 돌진하고 이럴 필요가 없대요. 자, 저 카드는 무슨 얘기예요? 끝났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끝장내려고, 뭔가를 끝을 내려고 한다. 포기하려고 한다. 하지 말래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힘들지만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 내가 스스로 원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고, 그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 거. 그게 좋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마음이 아파하지 말라. 트라우마 신경 쓰지 말라. 상처받지 말라. 자, 그렇다면 대체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득살적인 한마디. 앞으로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퀸처럼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라는 얘기가 지금보다 더 좋은 쪽으로.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드리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아쉬운 게 없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외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이 높아서 연예급이라든지 좀 독특한 그 사람을 바라만 보고 있다. 그리고 또 돈이 묻어둔 돈이 많거나 하는데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아쉬울 게 없다. 90%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관계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저울질하냐? 감정을 참고
참고 하면서 나의 감정을 전부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유는 내가 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생각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고, 그리고 도인으로서 계속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학자가 되어 있는데도 방법을 찾고 있기도 그렇다. 끊임없는 탐구죠. 내면의 탐구. 돌을 닦는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지금 현재 속마음, 현재 그 속마음이죠. 저 정확한데 상실감이 크게 두 번 상실감이 컸었는데, 이 상황 상실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내면 안에서 상실감을 위해서 겁을 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고요. 겉으로는 티가 나겠지만, 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정이 흘러넘친다.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 슬픈 감정이 흘러넘치는 느낌이에요. 마음속에. 제3자 입장에서 봤으니까 그렇게 느껴지겠죠. 매우 행복해 보인다고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속마음은 마음이 좀 편안하다, 겉모습이 좀 편안한 거죠. 일주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 황무지에 혼자 홀로 있는 것 같다. 잠수를 탄다든지 하면 이게 뜨거든요. 그리고 황무지, 이게 주위 환경이 너무 최악인 거죠. 근데 내 능력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자, 속마음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 적화된 모습 볼게요.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자, 여사 적화된 모습 볼게요. 어떻게 저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 저 돈을 내 돈을 만들 수 있을지 혼자서 마음속으로 고민을 한다. 적화된 모습 볼게요. 소심하게 마음에 생각만 담고 때를 기다리는 거는 적화되는 모습일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괜찮아지지 하면서 계속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만 자신이 혼자 다 안고 간다. 자, 이 카드는 모습일까요? 만천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왜 그렇게 혼자 다 감당해내려고 하느냐? 만천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곧 대운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다 안고 가겠다. 혹은 이제 때를 기다려서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죠. 자, 좋은 카드.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간다. 현실적인 문제, 돈. 일단 돈이겠죠.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생각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자,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 돈이나 사람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한 존재가 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고 있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와 함께 가지 말라. 자, 좋은 점, 이번 주에 좋은 점. 거침없이 행동하네요. 네, 행동하면 이게 뒤를 생각 안 하고 거침없이 행동한다는 건데, 일단 전체 카드 자체가 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체력도 좋을 뿐더러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뒤를 생각 안 하고. 일단 전체 카드 자체가 일단 행동하고 보자라는 키워드가 제일 강합니다. 자, 그게 좋은 점이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행동하는 거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식으로 이 뒤에 덧붙여서 너도 이렇게 해, 여기까지는 하지 말라. 난 이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는 상관없다. 하지만 상대방한테 이렇게
넌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난 어떻게 되나? 직설적인 한마디. 앞만 보고 과감하게 얘기해라. 툭 던지라는 얘기. 한번 툭 던지고 상대방이 뭐 하건 말건 상관하지 말아. 예를 들면 너 이거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할란다. 나 같았으면 이렇게 할란다. 뭐 이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단답형 어때요? 근데 여기 야 너 이런 행동이 잘못했어. 행동 지적이 행동 지적 관리자처럼 하지 마시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 과감하게 제 생각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단답형으로 툭 던지는 거. 5번 카드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드리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